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인. 저와 그림 배워 보시겠어요? 이 한마디가 65세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65살의 아침은 6시에 시작된다.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진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세탁소 문을 열던 그 시간을. 하지만 이제 세탁소는 없다. 몇 달 전에 팔았는데도 몸은 여전히 6시에 깬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탔다. 언제부턴가 손이 계속 떨렸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내 자리였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세상은 움직이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25살에 남편과 둘이서 태평양을 건넜다. 가진 돈 전부로 세탁소를 샀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밤늦게 닫으며 살았다. 세제에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그렇게 살았다. 남편이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다가 쓰러졌다. 60살이었다. 5년을 혼자 버티다가 세탁소 문을 닫았다. 마지막 날 열쇠를 돌리며 울었다. 은퇴 후의 시간은 끝이 없었다. 공원 벤치, 비둘기, TV, 똑같은 하루. 65년을 살았는데 남은 건 주름과 통증과 침묵뿐이었다. 거울을 보면 늙은 여자가 있었다. 이게 나였다. 할 일도 없고 의미도 없는 하루를 사는. 가끔 생각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아침은 왔다. 6시에 또 하루가 시작됐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나왔다. 채소 몇 개, 과일 조금, 계란 한 판. 혼자 먹으니까 금방 끝났다.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싣고 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멈춰서 돌아보니 작은 여자가 서 있었다. 160cm도 안 될 것 같았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일본인 특유의 섬세한 이목구비를 가졌다. 베이지색 린넨 재킷에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깔끔하고 우아해 보였다. 작지만 가죽이 좋아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었고 목에 두른 스카프가 바람에 살짝 날렸다. 얼굴이 익었다. 어디서 봤더라.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렇다. 세탁소 손님이었다. 거의 평생을 온 손님이었다. 처음 온 게 내가 30살쯤이었으니까 사치코도 그때 30 중반쯤이었을 것이다.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에 왔는데 분 단위로 정확했다. 손으로 짠 대나무 바구니에 빨래를 담아왔고 빨래를 내놓을 때도 조심스러웠다. 하나하나 펼쳐 보여주며 여기 얼룩이 있다고, 여기는 조심해 달라고 말했다. 목소리가 바람처럼 작았다. 수요일 저녁 5시에 찾으러 왔는데 이것도 정확했다. 돈을 낼 때도 잔돈까지 정확히 준비해 왔고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으며 항상 고맙다고 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름은 사치코였다. 사치코 웨스턴. 영수증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일본 이름에 미국 성이라 미국인과 결혼했나 보다 생각했었다. 오랜 세월 봤지만 긴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 그냥 빨래를 맡기고 찾아가는 관계였지만 익숙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이 익숙했다. 사치코가 조용히 다가왔다. 걸음걸이도 조용해서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오랜만이에요. 사치코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다. 뭔가 달라 보였다.
세탁소 문 닫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몇 년 됐어요. 고개를 끄덕였다. 사치코가 미소를 지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긴 세월 봤지만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걸 본 적이 없었다. 항상 공손하게 미소만 지었지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저도 이제 혼자예요.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미안하다고 했더니 사치코가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 말을 멈추고 다시 나를 봤다. 시간 있으세요? 차라도 한잔 할까요? 망설여졌다. 세탁소 손님과 차를 마시다니. 오랜 세월 봤지만 세탁소 밖에서 만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었다. 좋다고 했다. 주차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로 갔다. 프렌치 스타일의 카페였다. 파란색 차양에 흰색 테이블이 있었고 창가 자리가 비어 있어서 앉았다. 사치코는 휘핑크림 없는 카페라떼를 주문했고 나는 허브티를 주문했다. 커피는 이제 속이 쓰려서 잘 안 마셨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11월인데도 캘리포니아는 따뜻했다. 테이블 위로 빛이 비스듬하게 비추고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치코가 물었다. 그냥요, 특별한 일 없이요. 사치코가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손이 떨렸다. 나처럼. 저도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매일이 너무 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끝없이 길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다고 말했다.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너무 느리다고 공원에 가서 비둘기에게 빵을 던지는 게 전부라고. 사치코가 나를 똑바로 봤다. 눈이 맑았다. 슬펐지만 맑았다. 저는 그림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림이요? 네, 동양화요. 사치코가 말을 이었다. 저는 일본에서 미술을 전공했어요. 예술대학에서 동양화를 배웠고 졸업하고 모교에서 가르쳤어요. 조교수까지 했어요. 사치코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때는 젊었어요. 그림이 전부였어요. 매일 그리고 가르치고 전시하고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물었다. 남편을 만났어요. 사치코가 창밖을 봤다. 미국인 교수였어요. 교환교수로 교토에 왔는데 문학 교수였어요. 포크너를 연구했죠. 세미나에서 만났는데 멋있었어요. 키가 크고 웃음이 멋있었어요. 영어로 문학을 이야기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매력적이었어요. 그가 제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사치코가 차를 천천히 마셨다. 결혼해서 미국으로 왔어요. 여기 로스앤젤레스로요. 남편이 대학에 자리를 잡았고 저는 그림을 그만뒀어요. 왜요? 사치코가 쓴웃음을 지었다. 아이를 키워야 했고 집을 돌봐야 했어요. 남편의 파티에 교수 부인으로 참석해야 했고요.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사치코가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에요. 시간은 있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아무도 제 그림을 몰랐거든요. 교토에서는 인정받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민자였어요. 영어도 서툴렀고요. 그림을 그리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얼마나요? 사치코가 깊게 숨을 쉬었다. 40년이요.
평생 동안 붓을 잡지 않았어요. 같은 시간이었다. 나도 평생을 세탁소에서 보냈고 사치코도 평생을 그림 없이 보냈다. 같은 시간, 다른 감옥이었다. 그런데 다시 시작했어요? 물었다. 네, 남편이 죽고 나서요. 사치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 3월이었어요. 암이었는데 빨랐어요. 진단받고 석 달 만에 갔어요. 장례를 치르고 큰 집에 혼자 남았어요. 아들은 보스턴에 있어서 일 때문에 자주 못 와요. 완전히 혼자였어요. 어느 날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옛날 그림 도구들을 찾았어요. 붓, 먹, 벼루, 화선지. 오래 전 것들이었는데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붓을 들었더니 떨리더라고요. 손이 떨리는 건지 마음이 떨리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먹을 갈았더니 냄새가 났어요. 잊고 있던 냄새였어요. 화선지를 펼쳤는데 눈처럼 하였어요. 붓을 들고 그렸어요. 뭘 그렸어요? 눈물을요. 사치코가 말했다. 그냥 눈물이 나서 그림 위에 떨어졌어요. 먹이 번졌지만 계속 그렸어요. 울면서 그렸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어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사치코가 나를 보았고 눈이 반짝였다. 그림이 저를 살렸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그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렸고 시간이 빨리 갔어요. 하루가 의미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가르쳐 보면 어떨까? 저처럼 시간이 많은 사람들,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을요. 사치코가 내 손을 봤다. 혹시 관심 있으세요? 나요? 당황스러웠다. 저는 그림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안 했어요. 사치코가 미소 지었다. 처음이어도 괜찮아요. 저도 다시 시작할 때 처음처럼 서툴렀거든요. 중요한 건 그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65세든 70세든 시작하고 싶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커피 머신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창밖으로 차들이 지나갔다. 그림.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차피 할 일도 없었다. 매일 공원에 가서 비둘기에게 빵 던지는 것보다는 나았다. 뭔가 해보고 싶었다.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사치코가 정말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 집으로 오세요. 냅킨을 꺼내 펜으로 또박또박 주소를 적었다. 글씨가 아름다웠고 획이 살아있었다. 역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기대할게요. 사치코가 말했다. 카페를 나와 주차장에서 헤어졌다. 사치코가 차로 걸어가는 작은 뒷모습을 보는데 예전 세탁소에 올 때와 달라 보였다. 그때는 어딘가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펴져 있었다. 그림이 그녀를 바꾼 것 같았다. 차에 타서 냅킨을 펼쳐 주소를 봤다. 파사데나 30분 정도 거리였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하면서 생각했다. 사치코를 평생 세탁소 손님으로만 알았는데 그녀는 교수였고 화가였다. 꿈이 있었고 그 꿈을 포기했다. 나처럼. 나도 꿈이 있었나? 잘 모르겠다. 아니, 있었다. 25에 미국에 왔을 때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을 꿈꿨다.
하지만 세탁소가 전부였고 꿈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런데 사치코는 다시 시작했다. 70세쯤에 평생 묻어둔 붓을 다시 잡았다. 나도 할 수 있을까? 65세에 처음 붓을 잡는 것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해서 냅킨을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다. 매일 볼 수 있도록. 사치코의 주소, 사치코의 글씨.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다.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다. 그림, 동양화. 어떤 걸 그리는 걸까? 산수화, 꽃 그림, 대나무. 사치코가 말했던 것들. 어둠 속에서 손을 들어봤다. 주름진 손, 반점이 있는 손, 세제에 거칠어진 손. 이 손으로 그림을 그린다니 상상이 안 됐다. 하지만 해보고 싶었다. 처음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만이었다.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게 화요일이 왔다. 평소보다 일찍 5시 반에 눈이 떠졌다. 샤워를 하고 옷장을 열어 뭘 입을지 고민했다. 가장 괜찮은 옷을 골랐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거울을 봤더니 여전히 늙은 여자였다. 주름이 깊고 흰 머리가 많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다. 눈에 뭔가 있었다. 기대감, 긴장, 설렘. 아침으로 토스트와 허브티를 먹었는데 평소보다 식욕이 있어서 토스트를 다 먹었다. 시계를 보니 8시 반이었다. 10시까지 1시간 반이나 남았는데 너무 일찍 가면 이상할 것 같았다. TV를 켰다가 집중이 안 돼서 껐다. 창밖을 봤더니 날씨가 좋았다. 맑고 구름 한 점 없었다. 11월인데도 햇살이 따뜻했다. 9시 반이 돼서 차 키와 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섰다. 10년 넘게 탄 낡은 차였지만 잘 굴러갔다. 출근 시간이라 차들이 많았지만 천천히 갔다. 서둘 필요가 없었다. 20분쯤 달리니 나무들이 많아지면서 도시를 벗어나고 있었다. 건물이 줄고 나무가 늘고 산이 가까워졌다. 파사데나 북쪽 주택가였다. 좁은 길에 나무가 우거져 있었고 큰 집들이 띄엄띄엄 있었다. 잔디가 넓고 정원이 큰 부자 동네였다. 집들이 모두 달랐다. 각자 개성이 있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좌회전, 우회전하니 길이 좁아졌다. 포장은 돼 있지만 차 한 대 지나갈 정도였다. 나무가 더 많아지면서 떡갈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가지가 길 위로 늘어져 터널을 만들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들어와 반짝였다. 100m 전방 우회전. 내비게이션이 말했다. 우회전하니 비포장도로였고 자가리 타이어 아래서 소리를 냈다. 50m 전방 목적지. 심장이 빨리 뛰었다. 목적지 도착. 차를 길가에 세우고 시동을 껐다. 앞을 보니 숨이 멎었다. 나무 대문이 보였다. 오래된 목재에 이끼가 끼어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대문 옆 우편함에 웨스턴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위로 큰 나무들이 너무 커서 집이 거의 안 보였다. 나뭇잎 사이로 흰색 지붕이 조금 보였다. 차에서 내려 대문 앞으로 걸어갔는데 다리가 떨렸다. 긴장됐다. 대문에 손을 대니 나무가 차갑고 거칠었다. 밀었더니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다. 대문 안은 다른 세계였다. 숲이었다. 정원이 아니라 숲. 나무들이 빽빽했고 단풍나무가 붉고 노랗고
주황색이었다. 11월의 단풍이었다. 소나무는 짙은 초록이었고 목련나무는 잎을 떨구고 가지만 남아 봄에 꽃이 필 것 같았다. 떡갈나무는 크고 오래돼서 100년은 된 것 같았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바스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며 빛의 기둥을 만들었다. 먼지가 그 속에서 춤췄다. 돌로 된 길이 있었다. 울퉁불퉁한 자연석을 이어 붙였고 돌 사이에 초록 이끼가 자랐다.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다. 양옆으로 양치류, 호스타, 수국 같은 식물들이 있었는데 꽃은 다 지고 잎만 남았지만 아름다웠다. 길을 따라가니 작고 동그란 연못이 나왔다. 물이 고요해서 거울 같았고 하늘과 나무가 비쳤다. 수련이 아직 꽃을 피우고 있었다. 늦가을인데도 핑크색과 하얀색 꽃이었다. 넓고 초록한 잎이 물 위에 떠 있었고 주황색과 흰색 잉어가 천천히 헤엄쳤다. 큰 것은 30cm는 됐다. 물이 움직이며 파문이 일었고 햇빛이 물에 반짝여서 금가루를 뿌린 것 같았다. 연못 옆에 작은 나무 다리가 있었다. 붉은 페인트를 칠한 일본식 아치형 다리였다. 다리를 건너니 나무가 발밑에서 뚝뚝 소리를 냈고 다리 아래로 물속을 잉어가 지나갔다. 다리를 건너니 마침내 집이 보였다. 흰색 2층 집이었다. 1920년대 크래프트맨 스타일, 100년 된 집 같았다. 회반죽 벽에 짙은 갈색 나무 기둥, 넓은 현관에 흔들의자 2개가 있었다. 창문이 많았는데 큰 나무 프레임에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었지만 아름다웠다. 살아온 시간이 느껴졌다. 현관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니 삐걱거렸다. 현관문 옆에 작은 화분들이 있었는데 로즈마리, 라벤더, 타임 같은 허브가 심어져 있어서 향이 났다. 초인종을 눌렀다. 손이 떨렸다. 잠시 기다리니 문이 열리고 사치코가 나왔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하고 말했다. 사치코는 흰색 린넨 셔츠에 베이지색 와이드 팬츠를 입고 맨발이었다. 머리를 낮게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현관이었다. 오래된 나무 바닥에 윤이 났는데 수십 년 동안 닦아온 윤이었다. 벽에 산수화가 걸려 있었는데 먹으로 그린 산, 물, 안개였다. 사치코의 작품 같았다. 신발을 벗으니 사치코가 부드러운 면 슬리퍼를 줬다. 신으니 발이 편했다. 이쪽이에요. 사치코가 앞서가며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갔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 숨이 멎었다. 천장이 5미터는 되게 높았고 어두운 갈색 나무 석가래가 노출돼 있었다. 벽은 하얀 회반죽 벽인데 손으로 바른 흔적이 보였다. 고르지 않았지만 그게 아름다웠다. 창문이 컸다. 거실 한쪽 벽 전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나무 프레임 창문이었다. 창밖으로 정원이, 아니 숲이 보였다. 나무들 초록, 갈색, 붉은색, 노란색. 햇빛이 쏟아져서 거실이 밝고 빛으로 가득했다. 창가에 큰 나무 탁자가 있었다. 길쭉한 참나무 같은 탁자인데 표면이 매끄럽고 윤이 나서 오래 쓴 흔적이 보였다. 탁자 위에 하얗게 빛나는 화선지가 놓여 있었고 크기가 다른 붓 여러 개, 먹, 벼루, 물통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흔적이었다. 벽에 많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산수화, 대나무, 난초, 매화, 국화, 새, 꽃, 풍경. 모두 먹으로 그렸는데 흑백인데도 색이 보였다. 먹의 농담으로 색을 표현했다. 산이 멀고 안개가 끼고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그림인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한 폭 앞에 멈춰 섰다. 폭이 1미터는 되는 큰 그림이었다. 산수화였는데 높은 산을 먹으로 윤곽만 그렸는데도 웅장했다. 산 아래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먹을 흩뿌린 것 같았다. 옅은 먹, 번진 먹으로 물안개가 피어올랐고 안개 속에 외로운 소나무가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굽었지만 강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울렸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슬픔, 고요, 경외, 아름다움. 모든 게 섞였다. 사치코의 그림이에요? 물었다. 네, 지난달에 그렸어요. 사치코가 옆에 서서 말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생각하며 그렸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사치코가 미소 지었다. 저쪽에 오픈 키친이 보였다. 거실과 이어져 있었는데 흰색 캐비닛, 나무 조리대, 구리 싱크대가 있는 옛날 스타일이었지만 깨끗해서 잘 관리한 흔적이 보였다. 차 드실래요? 사치코가 물었다. 네. 고개를 끄덕였다. 사치코가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렸다. 일본 녹차 같은 찻잎을 꺼내는데 손놀림이 능숙하고 정갈했다. 혼자 거실에 서서 천천히 돌아봤다. 구석에 오래된 야마하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고 건반 위에 쇼팽 녹턴 악보가 놓여 있었다. 사치코가 치는 걸까? 천장까지 닿는 큰 책장에 영어책, 일본어책, 미술책, 문학책, 역사책 같은 평생 모은 책들이 가득했다. 낡은 갈색 가죽 소파가 있었는데 여기저기 금이 갔지만 편해 보였다. 앉으면 폭 꺼질 것 같았다. 소파 위에 체크무늬 울 담요가 접혀 있었다. 이 집은 살아 있었다. 사람이 살고 있었고 사랑받고 있었다. 세월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다. 물이 끓어서 주전자가 휘파람을 불었다. 사치코가 작은 일본 도자기 찻잔에 물을 부으니 녹차 향이 신선하게 퍼졌다. 사치코가 쟁반에 찻잔 2개와 일본 과자 같은 떡이 놓인 작은 접시를 들고 왔다. 테이블에 앉았다. 등받이가 높은 나무 의자인데 앉으니 편했다. 사치코가 맞은편에 앉아 차를 건넸다. 받아서 두 손으로 감쌌더니 따뜻했다. 향을 맡으니 좋았다. 마셨더니 입안에 쌉싸름한 맛이 퍼지다가 단맛이 왔다. 이 집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사치코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남편이 산 집이에요. 제가 미국에 온 지 1년쯤 됐을 때 1975년에 이 집이 팔려 나왔는데 남편이 보자마자 반했어요. 나무가 많고 정원이 넓어서요. 저는 너무 오래됐다고 했어요. 수리할 때가 많았거든요. 지붕도 새고 배관도 낡았는데 남편이 고집했어요. 살 수 있다고 해서 저축한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1년 동안 남편이 직접 지붕도 고치고 배관도 갈고 벽도 칠했어요. 저도 도와서 페인트를 칠하고 마루를 닦았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우리 집을 만들고 있었으니까. 정원도 남편이 만들었어요? 물었다. 대부분요.
사치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무들은 원래 100년 된 나무들이 있었는데 정원은 엉망이었어요. 잡초가 무성해서 남편이 정리했어요. 길을 만들려고 돌을 하나하나 놓았고 연못을 손으로 팠는데 석 달 걸렸어요. 물을 채우고 수련을 심었고 작은 잉어를 샀는데 지금은 컸죠. 30년이 넘었으니까. 같은 잉어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남편분이 정원을 좋아하셨나 봐요. 네. 사치코의 눈이 흐려졌다. 정원이 남편의 피난처였어요. 대학에서 돌아오면 정원으로 가서 나무를 다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면서 거기서 평화를 찾았어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술도 마셨어요. 술이요? 네. 사치코가 찻잔을 내려놓는데 손이 떨렸다. 남편은 와인을 좋아했어요. 처음엔 저녁에 식사하면서 한 잔씩이었는데 괜찮았어요. 하지만 점점 늘어서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한 병이 됐어요. 매일 마셨어요. 사치코가 창밖을 보며 목소리가 작아졌다. 술을 마시면 달라졌어요. 말투가 거칠어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면서 저를 비난했어요. 음식이 맛없다고, 집이 더럽다고, 당신이 불행한 건 다 내 탓이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말했다.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사치코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참았어요. 일시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학에서 힘든 일이 있나 보다. 곧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아지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왜 떠나지 않으셨어요? 사치코가 나를 봤다. 어디로요? 일본으로요? 가족도 이제 다 늙었고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혼자 돌아가서 뭘 하죠?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길 원해서 참았어요. 그리고 사치코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사랑했어요. 여전히요.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다정하고 재미있었고 제 그림에 대해 물어보면서 왜 그만뒀냐고 다시 시작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술을 마시면 달라졌어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술 마시지 않은 남편과 술 마신 남편. 저는 술 마시지 않은 남편을 사랑해서 평생을 참았어요. 사치코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닦지 않고 그냥 흘렸다. 작년에 죽었을 때 슬펐어요. 정말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치코가 깊게 숨을 쉬었다. 자유로웠어요. 무서운 고백이에요. 남편이 죽어서 자유롭다니. 하지만 사실이에요. 45년을 함께 살면서 45년을 참았는데 이제 자유예요.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나뭇잎을 바스락 흔들었다. 사치코가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요. 처음 집에 오신 손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사치코가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사치코에게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이 도착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대나무를 몇 대씩 완성했다. 사치코가 잘했다고 아주 좋다고 칭찬하니 그들은 뿌듯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제대로 된 선 하나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차를 더 마셨다. 사람들이 댁이 정말 아름답다고 정원도 예쁘다고 말했다. 사치코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이 정원을 좋아해서 직접 나무도 심고 연못도 만들었다고 했다.
남편분이 미국인이었냐고 물으니 네, 대학 교수였고 문학을 가르쳤다고 했다. 부럽다고 했다. 이렇게 큰 집에서 산다는 게. 사치코는 웃지 않았다. 그냥 차를 마셨는데 표정이 어두웠고 깊은 슬픔이 보였다.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나도 일어섰다. 사치코가 다음 주에도 올 거냐고 물었다. 망설이다가 나는 잘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사치코가 내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치코를 보니 눈이 맑았고 진심이 느껴졌다. 올게요. 다음 주에도 오겠어요. 차 안에 앉아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붉게 물들었고 구름도 붉었다. 아름다웠다. 오늘을 생각했다. 사치코의 집, 그림들, 붓, 먹, 화선지, 그리고 삐뚤빼뚤한 내 선들을 잘 그리진 못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고든 선을 긋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 설렜다. 오랜만에 시간이 빨리 갔다. 2시간이 금방 지나갔고 오랜만에 무언가에 집중했다.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신호등에 빨간불로 멈췄을 때 옆 차선을 봤다. 젊은 남자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넥타이를 매고 운전하고 있었다. 직장인이 퇴근하는 길 같았다. 나도 저랬다. 젊었을 때 매일 피곤하게 집과 세탁소를 오갔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서 출발했다. 집에 도착해서 주차하고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텅 빈 집이었지만 오늘은 덜 외로웠다. 뭔가 있었다.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본 것들, 사치코, 그림. 다음 주 화요일이 왔을 때 또 갔다. 사치코의 집에서 또 대나무를 그렸다. 여전히 떨렸지만 첫 번째보단 조금 나았다. 선이 조금 덜 구불구불했다. 세 번째 화요일에 대나무 한 대를 완성했다. 서툴렀지만 완성이었다. 사치코가 미소를 지으며 좋다고, 아주 좋다고 하니 얼굴이 뜨거웠다. 네 번째 화요일에는 난초를 그렸다. 가느다란 잎에 우아한 곡선이 어려웠지만 붓이 조금씩 내 손에 익어갔다. 5번째 화요일에는 매화를 그렸다. 앙상한 가지와 작은 꽃을 그렸는데 먹을 엿개에서 꽃잎을 그리니 신기했다. 먹의 농도로 색깔이 달라졌다. 진한 먹은 검었고 옅은 먹은 회색이었다. 6번째 화요일에는 비가 왔다. 추적추적 가을비였다. 창밖을 보니 비에 젖은 정원과 나무가 보였고 빗방울이 연못에 떨어지며 파문이 일었다. 오늘은 비 오는 풍경을 그려보세요. 사치코가 말했다. 비를 그렸다. 먹을 물에 많이 풀어 옅게 만들고 붓에 묻혀 화선지에 찍으니 옅은 점들이 빗방울 같았다. 계속 찍으니 화선지가 축축해지고 먹이 번져서 빗줄기 같았다. 아름다워요. 진짜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사치코가 말했다.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다. 기뻤다. 이상하게 기뻤다. 살면서 그림 그려서 칭찬받기는 처음이었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65세에 그림을 배우고 있다. 손은 떨리고 선은 삐뚤고 다른 사람들만큼 잘 그리지도 못하는데 이상하게 행복하다. 화요일이 반복됐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사치코의 집에서 대나무, 난초, 매화,
국화를 그렸다. 사군자, 동양화의 기본이라고 했다. 손이 조금씩 익어갔다. 붓을 쥐는 손이 안정되고 떨림이 줄었으며 선이 곧아졌다. 아직 서툴렀지만 처음보다는 나았다. 그림을 그린 지 1년. 매주 화요일마다 그렸고 집에서도 그렸다. 화선지, 붓, 먹, 벼루를 사서 거실 테이블에 놓고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고 그렸다. 서툴렀지만 그렸다. 어느 화요일 수업이 끝나고 사치코가 말했다. 전시회를 해볼까 해요. 전시회요? 네, 우리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전시회요. 동네 갤러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뭘 했는지 두려웠다. 내 그림을 남들에게 보여준다니. 65세에 시작한 서툰 그림을. 부끄러웠다. 하지만 사치코가 말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이 들어 새로운 걸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며 해보자고 우리 그림을 보여주자고 했다. 좋아요. 두렵지만 해볼게요. 석 달 후 전시회를 열었다. 다운타운에 있는 오래된 건물 2층의 작은 갤러리였다. 좁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다. 사치코가 모든 걸 준비했다. 갤러리를 예약하고 그림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으며 초대장도 만들었다. 늦게 핀 꽃들 시니어 아티스트들의 첫 전시회라고 적었다. 전시회 당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검은색 원피스였는데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다. 남편 장례식 때 산 후로 한 번도 입지 않았는데 오늘 입었다. 거울을 보니 늙은 여자가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주름이 깊고 흰 머리가 많았지만 눈이 달랐다. 떨렸지만 빛났다. 갤러리에 도착하니 사치코가 이미 와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왔다. 우리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다. 벽에 우리 그림들이 액자 안에 들어가 조명을 받고 걸려 있었다. 진짜 전시회 같았다. 내 그림도 3점 걸려 있었다. 대나무 그림, 비 오는 풍경, 그리고 손 그림. 세탁소에서 일하던 내 손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거칠고 갈라진 손이 지금 붓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세월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그 그림을 보니 뭉클해졌다. 정말 내가 그린 그림이구나. 1시 반쯤 첫 손님이 왔다. 혼자 온 중년 여자였다. 천천히 그림들을 하나하나 받고 내 그림 앞에서 멈춰 오래 봤다.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들리지 않았다. 다른 그림들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다. 실망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봤으니까. 시간이 지나 2시, 3시, 4시가 됐다. 사람들이 조금씩 왔는데 많지는 않았다. 10명 정도, 20명 정도 왔다. 대부분 조용히 보고 갔지만 가끔 사치코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냐고 물으면 저희 학생들, 시니어들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놀라며 정말이냐고, 시니어들이 그렸냐고 물으면 사치코가 웃으며 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했다. 5시쯤 젊은 남자가 왔다. 20대 후반에 안경을 쓰고 노트를 들고 있어서 기자 같았다. 그림들을 매우 천천히 보고 사진도 찍었으며 내 그림 앞에서도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사치코에게 가서 인터뷰를 해도 되냐고 물었다.
한쪽 구석에서 이야기하는 걸 멀리서 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남자가 내게 왔다. 이 그림이 당신 작품이에요? 세월이라는 그림이요?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워요. 이 그림엔 힘이 있어요. 진짜 삶이 있어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65세에 시작했어요. 남자가 눈을 크게 떴다. 고개를 끄덕이며 네, 늦었어요 하고 말했다. 아니에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이건 기적 같아요. 남자가 말했다. 남자는 더 많은 질문을 했다. 왜 그림을 시작했는지, 무엇을 그리는지,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할 일이 없어서 시작했고, 외로워서 시작했고, 사치코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시작했고, 그리다 보니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서 계속한다고. 남자는 노트에 열심히 적으며 기사를 쓸 거라고, 이건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다. 부끄러웠지만 기뻤다. 누군가 내 그림을 알아봐 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7시에 전시회가 끝났다. 사람들이 모두 가고 정리를 했다. 그림을 내리고 조명을 끄고 문을 닫았다. 밖은 어두웠다. 잠시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느꼈다. 뭔가를 해냈다는 것을, 우리의 그림을 세상에 보여줬다는 것을. 수고했어요. 모두 수고했어요. 사치코가 말했다. 서로를 껴안았다. 울었다. 왜 우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안도인지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냥 울었다. 차 안에 앉아 집으로 갔다. 밤 9시였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을 떠올렸다. 갤러리 사람들, 그림들, 젊은 기자, 그의 질문들, 그리고 그가 한 말을. 기적 같다고 했던 말을. 기적? 정말 기적일까? 65세에 그림을 시작한 것이, 전시회를 연 것이 기적일까? 어쩌면 정말 기적인지도 모른다. 화선지를 꺼내 붓을 들고 그렸다. 오늘을, 갤러리를, 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그렸다. 그림을 다 그리고 제목을 붙였다. 시작이라고 붙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치코에게서 전화가 왔다. 신문 봤어요? 아직요. 어제 피곤해서요. 빨리 보세요. 사치코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현관으로 나가 신문을 집어들고 펼쳤다. 지역 섹션을 보니 기사가 있었다. 작은 기사였지만 있었다. 제목을 읽었다. 늦게 핀 꽃들, 시니어 아티스트들의 첫 전시회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이 있었다. 갤러리 사진과 내 그림 세월의 사진이 있었다. 기사를 읽었다. 우리에 대한 기사였다. 나이 들어 그림을 시작한 여자들에 대한 기사였고 각자의 이야기와 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김미선 씨는 65세에 그림을 시작했다. 평생 세탁소를 운영하다 은퇴 후 시작한 그림이 이제 그녀의 삶이 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기사를 읽고 또 읽었다. 믿기지 않았다. 내가 신문에 나왔다. 내 이야기가 신문에 났다. 전화가 왔다. 조카였다. 이모 신문 봤어요? 응, 봤어. 대단해요. 이모 정말 대단해요. 목이 맸다. 이웃도 전화했고, 친구도 전화했고, 세탁소 단골이었던 손님도 전화했다. 사흘 후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다. 그림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내 그림 세월을 사고 싶다고 했다. 누가 사고 싶어 하냐고, 왜 사고 싶어 하냐고 물었다. 전시회 첫날 왔던 중년 여자분이라고, 그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사고 싶다고, 얼마에 팔 거냐고 물었다. 당황했다. 가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보통 이 정도 크기면 $500 정도 해요. $500. 내 그림이 $500. 숨을 삼키고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림을 팔았다. 내 그림을 처음으로 팔았다. 누군가 내 그림에 돈을 냈다. 세탁소에서는 손님들이 세탁값을, 내 노동에 대한 값을 냈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이건 내 그림이었고, 내 감정이었고, 내 영혼이었다. 누군가 그걸 원했고, 그걸 집에 가져가 벽에 걸고 싶어 했다.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다. 텅 빈 액자를 봤다. 세월이 있던 자리를 봤다. 이제 그 그림은 다른 사람의 집, 낯선 사람의 벽에 걸려 있다. 그 생각을 하니 기뻤다. 내 그림이 어딘가에서 살아있고 누군가의 하루를 함께한다. 시간이 지났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고, 겨울이 왔다. 사치코의 수업은 계속됐고 계속 그렸다. 봄의 벚꽃, 여름의 연꽃,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을 그렸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했고 그 변화를 화선지에 담았다. 실력도 늘었다. 이제는 자유롭게 그렸고 규칙에 얽매이지 않았다.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그렸다. 사치코는 더 이상 많이 가르치지 않았다. 그냥 우리가 그리도록 뒀다. 가끔 조언했다. 여기 색을 더하면 어떻겠냐고, 여기 선을 빼면 어떻겠냐고.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했다. 1년 후 두 번째 전시회를 했다. 이번에는 더 큰 갤러리였고 더 많은 사람이 왔다. 신문 기사를 보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왔다.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왔다. 모두 우리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왜 계속하는지, 뭐가 힘든지, 뭐가 기쁜지 들었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렵다고, 때로는 좌절한다고, 하지만 그만둘 수 없다고, 그림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다고 했다. 어떤 노인은 울면서 나도 뭔가를 시작하고 싶다고, 너무 늦은 게 아닌지 걱정했다고 했다. 사치코가 그 노인에게 말했다. 늦은 건 없어요. 시작하고 싶으면 시작하세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그날 5점을 팔았다. 5점을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그들은 내 그림을 좋아했다. 진솔하다고, 감동적이라고, 힘이 있다고 했다. 부끄러웠지만 기뻤다. 내 그림이 사람들에게 닿았고 내가 화선지에 쏟아부은 시간과 감정이 헛되지 않았다. 나는 지금 75살이고 10년 전 65세에 그림을 시작했다. 처음엔 취미라고 생각했고 시간을 때우는 것이라고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림은 내 인생이 됐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줬다. 나는 세탁소 아줌마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아내만도 아니었다. 나는 나였다.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예술가라고 부르기엔 부끄럽지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 건 확실하다. 요즘은 매일 그린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고 거실 탁자에 앉아 화선지를 펼친다.
창밖을 보며 오늘은 뭘 그릴까 생각한다. 하늘을 그릴까, 나무를 그릴까, 새를 그릴까, 아니면 내 마음을 그릴까? 붓을 들어 먹을 묻히고 첫 획을 긋는다. 그 순간 세상이 사라지고 시간이 사라지고 나이도 사라진다. 몸의 통증도 사라지고 외로움도 사라진다. 남는 건 나와 화선지와 붓뿐이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자유롭다. 사치코의 수업은 여전히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 시간을 기다린다. 일주일 중 가장 좋은 시간이다. 사치코의 집에 가서 정원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 함께 그림을 그린다. 우리는 가족 같다. 아니, 가족보다 더 가깝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알고, 서로의 꿈을 알고, 서로의 그림을 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화선지 위에 모든 게 드러나니까. 요즘 사치코는 나이가 들었다. 당연하다. 나도 늙었으니까 사치코도 늙었다. 움직임이 느려지고 가끔 기침을 하지만 눈은 여전히 맑다. 그림을 그릴 때 눈이 빛난다. 사치코는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림이 날 살게 한다고. 나도 이제 안다. 정말 그렇다는 걸. 그림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늙고 아프고 외로워도 그림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 아니, 견디는 게 아니다. 산다. 진짜로 산다. 작년에 개인전을 했다. 작은 갤러리에서 2주 동안 했는데 내 그림만 걸었다. 10년 동안 그린 것들 중에서 30점을 골랐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다. 신문에 또 기사가 났는데 75세 화가의 늦은 개화라는 제목이었다. 사진도 실렸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진, 주름진 손이 붓을 잡고 있는 사진이 실렸다. 그 사진을 보며 울었다. 개인전에서 20점을 팔았다. 믿을 수 없었다. 20명의 사람이 내 그림을 원했고 내 그림을 집에 가져가 걸고 싶어 했다. 어떤 사람은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그림이 나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나도 뭔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라고 썼다. 그 편지를 읽고 또 울었다. 내 그림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줬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까? 요즘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내가 65세에 그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여전히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에게 빵을 던지고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가 똑같고 의미 없이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림을 시작했고 사치코를 만났고 붓을 잡았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65세에 누군가는 말한다. 너무 늦었다고, 이제 뭘 해봤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늦은 건 없다는 걸, 시작하고 싶을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걸, 나이는 정말로 숫자일 뿐이라는 걸.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른다. 5년일까, 10년일까,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남은 시간 동안 나는 그림을 그릴 것이다. 매일 아침마다 붓을 들고 화선지를 펼칠 것이다. 내가 숨 쉬는 한, 손이 움직이는 한 그릴 것이다. 그게 내 삶이니까. 사치코의 집에서 정원에 핀 매화를 그렸다. 이른 봄이었다. 아직 쌀쌀했지만 매화는 피었다. 분홍빛 꽃잎이 가느다란 가지에 피었다. 매화는 추위 속에서 핀다. 다른 꽃들이 피기 전에 외롭게 피지만 당당하게 핀다. 그림을 다 그리고 사치코에게 보여줬다. 사치코는 오래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아름다워요. 당신처럼 아름다워요. 저는 아름답지 않아요. 늙었어요. 부끄러웠다. 사치코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안에서부터 아름다워요. 그림이 그걸 보여줘요. 사치코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요. 당신이 그림을 그려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함께해서 고마워요. 사치코가 말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갔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TV를 보다가 이제 잘 시간이 됐다.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다. 내 인생을 생각했다. 75년을 생각했다. 길었고 짧았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다. 후회도 있었고 자랑스러운 것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그림을 그린 10년, 그 10년이 가장 나다웠고 가장 살아있었고 가장 행복했다. 눈을 감았다. 내일 또 붓을 들 것이다. 또 화선지를 펼칠 것이다. 또 내가 느낀 것을, 내가 본 것을, 내가 살아온 것을 그릴 것이다. 75세 여자의 그림. 서툴지만 진심인 그림, 세련되지 않지만 솔직한 그림. 그런 그림. 그게 내 그림이다. 잠들기 직전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다. 꽃들은 개화 시기가 각각 다르다. 일찍 피는 꽃이 있고 늦게 피는 꽃이 있다. 나도 늦었지만 인생의 꽃을 피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